안녕하세요. 브라질 역사를 알려주는 남자 손정수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브라질 독립기념일입니다. 이게 독립이라고 하면은 큰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아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 당시 아버지의 나라 포르투갈에서 브라질이 따로 살겠다고 나온 그런 날입니다. 복잡한 역사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오늘 이런 것을 우리 한인들이 이곳에 살면서 왜 오늘이 독립기념일인지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질 독립을 알기 위해서는 포르투갈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포르투갈이 발견하여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브라질, 당시 포르투갈 국왕은 이 동주홍 6세는 사실 왕위를 계승할 준비를 한 번도 안 했고 그냥 음악도 좋아하고 또 식물도 좋아하고 과학도 좋아하는 등 유연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왕위를 받을 생각이 없다 하는데,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왕이 시대였는데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정신착란 증세가 있다, 심하여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위를 받게 되는데 왕으로 선포하지 않고 그냥 대리 청정 이렇게 대리 청정인으로 이제 불러달라, 그러니까 헤이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포르투갈을 이제 이끌고 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 협상을 해야겠다, 이런 것은 이제 많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삶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18세기 후반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로 그 무시무시한 이제 그 나폴레옹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석권하게 되는 19세기를 이제 여는 이제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 포르투갈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이제 스페인 나라와 항상 이제 신경전을 벌였고요.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을 한동안 합병할 나라를 이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옆에 있으면서 언어도 비슷한 것 같지만은 나는 왠지 저쪽 집안하고 달라, 또 싫어, 이런 식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동주홍 6세의 아내는 스페인 또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스페인 집안에서 온 이제 왕비는 몇 차례에 걸쳐서 유연한 이 남편을 폐위시키고 이제 스페인 쪽에 힘을 얻어서 자기가 왕비가 여왕이 되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 이 나라를 스페인에게 같이 합병하든지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홍 6세는 평생 그 왕비와 사이도 안 좋았고 멀리 떨어지게 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영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에서는 반 프랑스 혁명 이렇게 싸움에 있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나폴레옹이 프랑스가 전 유럽을 휩쓸고 다니는 시절이었으니 포르투갈로서는 이제 이게 풍전등화 같은 거였죠. 포르투갈도 있었고 지금 현재 브라질도 땅도 있었고 아프리카 또 인도 지방 여러 가지 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영국과 프랑스와 여러 밀약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 국왕 자리는 만약에 침범하더라도 저 사람 포르투갈 집안은 그냥 지켜주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믿나요? 바로 이제 옆에 있던 스페인도 이제 국왕이 폐위되고 프랑스 나폴레옹의 형을 또 스페인 국왕으로 올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브라질, 포르투갈 동주홍 6세는 야, 그러면은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이제 브라질로 피신한다 이렇게 설정을 지어놓고 있었는데, 가느니 마느니 말이 많았습니다. 포르투갈 자체에서도 프랑스 혁명에 가담하는 자, 또 사회적인 공화주의자, 또 해방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어서 싸움을 하고 혁명을 하느니 국왕을 폐위시키느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죠, 이 동주홍 6세는요. 그런 와중에 영국에서 최통첩으로 배를 보내서 어떻게 했냐면요, 피신하지 않으면은 이 왕을 잡아들여서 폐위시킨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나라를 포르투갈 뺏기게 되면 영국한테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원래는 이제 철저한 준비에 하에 여러 가지 물자를 싣고 떠나는 거였는데, 갑자기 영국에서는 저기 프랑스하고 스페인들이 군대를 모아서 좀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피신하라
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소개령이 내려서 이제 뭐 사람들을 이제 뭐 배에다 막 싣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국왕은 의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나라를 지키게, 왜냐면은 짐이 곧 국가다 라는 거로 이제 선언문을 써서 이제 포르투갈 이제 리스본 그 동네마다 딱 붙이면서 짐은 곧 국가인데 어쩔 수 없이 나폴레옹의 세력에 피해가지만은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 당신 백성들 절대 프랑스 군대와 싸우지 말고, 왜냐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고 내가 짐이 정상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배에다 싣고 가는데 뭐 갑자기 뭐 도망가게 되니까 갖은 뭐 금은 보화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가방은 뭐 부두 항만에 버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없어진 것도 많고요. 뭐 금은 보화 남은 거는 프랑스 군대가 가져가서 녹여서 사용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포르투갈에 도망가는데 학살에 의하면 뭐 500명에서 3만 명 사이라고 합니다. 이제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왕족들과 뭐 다 타게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배가 15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15척이면은 한 배에 1000명만 들어가도 15,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만 명 정도는 안 되고 한 많이 하면 한 15,000명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출항하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 뭐 짙은 뭐 해무, 안개로 인해서 배도 뭐 서로 뭐 풍랑 만나서 헤어지고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 중 하나가 한 배에 왕과 뭐 왕세자와 뭐 다 탔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배가 만약 침몰하면은 완전 왕족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찢어져서 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며칠을 거쳐서 오는데 물도 모자라서 고생했고, 또 이도 많아서 뭐 고생했고, 또 먹을 것도 모자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들은 브라질의 원래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하려고 했지만은 배 생활이 너무 싫어서 브라질 이제 북동부 지방에 있는 살바돌이라는 곳에 내리게 됩니다. 살바돌에서는 그 당시에 그쪽을 지키고 있던 총독은 원래 성대한 파티를 준비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국왕이 오시면 국왕의 의견을 듣고 성대한 이제 환영식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국왕은 심계 불편하죠. 가면 팡파레 울리고 뭐 사람들 다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총독한테 야, 나 내일 배에서 내릴 테니까 준비하라. 그래서 총독이 막 갑자기 뭐 준비해서 사람들 막 내리고, 여기서 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뭐 그 당시 뭐 배에서 뭐 귀부인들이 뭐 2로 뭐 너무너무 극적적하니까 다 밀어버렸고, 또 민머리로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인도 지방에서 어떤 뭐 터번 그런 것을 여자들 머리에 탁 둘러매고 딱 내리자, 당시 살바돌에 있던 귀부인들이 아, 저게 지금 유럽에서 최신식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인가 보구나 해서 그때부터 그 바이아 뭐 그쪽 지방에서는 여인들이 다 머리에다가 그 하얀 터번을 두른다고 합니다. 살바돌에서 그 당시 총독은 어떤 걸 원했냐면은 포르투갈 국왕의 이제 수도로, 이 브라질 수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력하게 어필하는데, 왕은 벌써 들은 것도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리우데자네이루 갔으니까, 아, 나는 리우데자네이루 가니까 됐고 고맙지만 나는 그걸로 갈래 라고 해서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도착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도착하니까 당시 살바돌보단 당연히 이제 환경도 좋았고요. 왜냐면 살바돌 같은 경우는 북쪽이라 더 더웠고요. 리우데자네이루는 그래도 좀 선선했고, 사람들이 이제 물자도 더 풍족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곳에 자리를 잡는다 하는데, 뭐 당연히 갑자기 얼마 안 사는 도시에 지금 뭐 한 10,00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오니까 총독 관절을 뭐 차압하고, 뭐 그 당시에 웬만한 돈 많은 사람들의 집을 다 그냥 차압하고, 어떤 사람 비워라, 왜 우리 왕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안 들어가는 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왜 내가 쫓겨나야 되냐. 그럼 두두고 패고 해서 뭐 쫓겨나고 하는 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동주왕 6세는 여러 차례 이제 법안을 이제 선언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브라질에 이제 의과 대학을 만들어라. 또 이제 이곳에 은행을 만들어라. 또 중요한 것은 브라질에 있는 모든 부두 항만을 개항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은 정해진 한국에서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자기들과 포르투갈과 협약을 맺은 나라들만 물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 어느 나라나 반 프랑스만 빼고 모든 배들은 들어오라 하니까 전 세계는 배들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로 뒤에 영국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다름이 아니라 포르투갈이 리스본에서 도망칠 때 호위도 했지만은 자기네들의 모든 이제 이런 무기를 싣고 와가지고
보호해준다는 명목하에 이제 앞으로 당신들 여기 브라질에 살고 필요한 물자 당신들 힘 없지? 우리가 갖다 줄게 라고 하면서 영국에서 이제 계속 아무 쓸모없는 물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이제 브라질에 온 포르투갈 이제 왕족들은 저 영국에서 갖다 주니까 돈 주고 사면 돼. 왜?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자원도 다 이제 포르투갈이 아닌 브라질로 들어오게 되니까 어차피 세금 걷고 하면서 돈 많아지니까 또 이거에서 신문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식민지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 본국에서 결정하고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거로만 해야 이렇게 했는데 수도를 옮겼으니까 모든 행정을 이쪽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브라질이 발전하게 되고 또 이곳에서부터 국왕의 허가를 받아서 또 이제 지방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땅도 개척하게 되고 그러면서 브라질은 이 남미 스페인 지역은 다 독립하는데 브라질은 아직까지 한 나라로 묶어진 나라가 바로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형 주세프에 의해서 스페인 국왕으로 올라선 이제 프랑스 사람들과 이제 스페인 국왕은 바로 이제 식민지들한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 나한테 충성을 뭐 서약해 하는데 그 당시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나 스페인 사람인데 스페인 국왕이 바뀌고 프랑스 사람이 들어왔어? 그럼 내가 거기다 서약을 왜 해야 돼? 나 싫어. 나 따로 놀래.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지역마다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선 반란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냥 따로 놀자. 스페인하고 뭐 놀지 말자라고 하다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 뭐 순차적으로 나중에 뭐 페루, 에콰도르 다 볼리비아 이쪽 지역이 다 이제 독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브라질은 반대로 이제 그 국왕이 브라질로 피신했기 때문에 따로 논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차이가 이제 일어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항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물자도 들어오게 하는데 유럽에 있는 웬만한 왕족보다 사치를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 브라질, 포르투갈 국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포르투갈만 해도 땅도 적었지만은 주위에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눈치와 압박에 이런 걸 사는데 브라질은 그게 없죠. 여기 그냥 딱 하나, 내가 국왕 하나 있는데 주위에 누가 나한테 온다고 배를 타고 오고 말을 타고 온다고 또 엄청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풍족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든 물자는 또 영국이 갖다 주니까 비싼 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포르투갈에서도 여러 문제가 많았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조직하여 뭐 저항도 하고 국왕 도망갔어? 야 그럼 이번 기회에 공화당 만들어 뭐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 몇 년간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이제 포르투갈의 이제 인구가 6분의 1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또 기아로 죽기도 하고 브라질에서는 그 당시에 있던 동주영 6세는 드디어 1815년에 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이제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럼 나 국왕으로 하는데 포르투갈 국왕이 아닌 포르투갈과 브라질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걸 통틀어서 그냥 황제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국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은 이제 최초의 이제 정식적인 이제 국가 명칭도 갖게 되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해피엔딩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